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면 재미는 누구한테 재미? 내가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네, 1인 기업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유해드릴 립톡 소영처럼입니다. 네, 오늘은 자퇴, 이직, 퇴사, 창업 등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5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할 때 쉬웠거든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에서 물어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큰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봐라, 진지하게 나눠봐라.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냥 본인의 인생이니까 마이웨이 해라,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겪었던 그 경험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을 이야기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족들한테. 근데 그거는 시작을 하는 현 상황에서는 어차피 힘든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힘든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이제 퇴사를 한다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완전 토끼 눈이 되는 거예요. 말리셨죠. 그때 느꼈어요. 이게 내가 시작을 하는 시점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나를 사랑하는 이 가족 입장에서는 징징거림밖에 안 되는 것이구나. 이때 느꼈어요. 시작을 얘기하지 말고 시작의 과정을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일정 수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써라. 과정을 홀로 감당을 해야 돼요. 홀로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을 하면서 본인이 미래 목표로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을 홀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입 다물고 하라 소리지. 입 닫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제 월급보다 회사 밖에서 수익이 몇 배가 더 많이 벌릴 때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를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이때 회사의 수익이 몇 배를 벌었을 때 그 결과값을 통장에 찍힌 그걸 capture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줘라 라는 게 이제 벨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벌겠다라고 목표가 있었지만 월 200을 벌었어. 그리고 나는 빨리 퇴사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빠르게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종 목표가 1,000만 원이라도 200만 원만 벌었어 그 작은 결과값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1단계로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 근데 사실 회사 다니면서 뭔가 준비하고 수익을 만든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 쉬운 일이 아닌데 회사 밖에서 본인이 그걸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가 망했을 때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를 뒷수습하는 게 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값에 근접을 못하더라도 일정한 작은 결과값을 만들었다면 그걸 디딤돌 삼아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하는데 쉬울 수 있다. 일단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월급이 500이야. 근데 내가 100만 원을 회사 다니면서 벌었어. 그럼 그 중간에 100만 원 나 벌었다고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나 지금 퇴사 준비하고 있어. 100만 원 나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값을 보여주고, 또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돈을 잘 버는 데가 아니라 100만 원을 벌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자라는 거죠. 세 번째, 결과만 통보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과정을 설명하라. 이게 상당히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면 재미는 누구한테 재미? 내가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나 혼자 재밌는 것 같아. 혼자 재밌다고 계속 얘기해. 왜냐면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네네,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심이라는 거는 말로 입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를 했고, 그 다음 날은 뭐를 했고, 그 다다음 날은 뭐를 했고, 그 과정을 글로 남겼어요. 블로그에다 남겼었죠. 포스팅된 URL을 정리해서 180개를 가족들한테 카톡에 한 번에 보내주세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만약에 원했던 목표를 달성을 하고 제 과정을 이랬습니다 라고 보여줬을 때 임팩트가 가장 크죠. 다만 얘기했잖아요. 월 1,000만 원이 목표였지만 100만 원 밖에 만약에 내가 못 벌었어. 그래도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철학으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눈에 보이게 보여준다면 가족들이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의 방향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고깃집을 차리려고 준비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말에 또는 평일날 끝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다니면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정리를 해. 그 다음에 퇴근 후 평일에 집 근처 잘 나가는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해. 그걸 하면서 배워. 시스템이 어떻고 직원 교육은 어떻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련된 고객에 관련된 책을 읽어. 그런 것을 계속 녹이는 거죠. 계속 정리를 하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인식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얘가 진짜 말로 떠들떠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이 있구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걱정인 거죠. 얘가 생각 없이 이러는 건지 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사실 그거에 그렇죠. 대한 부모님의 걱정인 거지, 가족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목표했던 그 수익을 이뤘을 때 과정을 전 블로그에 다 녹였으니까. 목표했던 수익이 얼마였어요? 저는 월급의 3, 4배? 정도. 그리고 퇴사를 하기 전에 2, 3주 전부터 이 과정을 녹인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 공지안을 포스팅을 하고 강의 신청자가 그때 30명 정도 됐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그 포스팅 URL을 부모님한테 보냈어요. 끝나고 나서? 네.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어떤 짓을 하면서 어떤 걸 하고 있었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이제 이런 거 뭐 블로그는 안 보시는데 자꾸 조티를 하십니다. 좋아요 누르고 튀기. 근데 명확하게 부모님이 한 거를 난 알고 있어. 왜냐면 부모님 아이디를 내가 네이버로 내가 만들어 드렸거든. 왜냐면 내가 너무 쓸 일. 귀여우시다. 좋아요 누르고 가는. 댓글은 절대 안 달아. 댓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실 거야. 아 왜 몰라? 아셔? 누르면 알지. 말이 아니라 보이는 과정을 얘기를 해야 설득하기가 확실하게 쉽다. 그리고 맞아요. 한 큐에 끝난다. 사실 이거는, 이 과정을 담는 거는 설득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들어가죠. 그렇죠. 나중에 뭔가 내가 그런 본인이 강의하셨던 걸 판매할 때도 그 과정들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잘 됐던 거고. 전 이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과정이 마케팅이다. 맞아요. 나는 그거를 몸소 이제 느끼게 됐고,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이 없다면 본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라. 시간이 없어요. 홀로 결과를 낼 만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그렇다면 미래 얘기에 집중을 해라. 과거가 없다면, 그리고 현재 빠르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시작을 하고 싶으면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리고 톤 앤 매너 자체를 가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우리 회사의 임원에게 사업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무조건 나를 기다려달라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3개월만 지켜봐달라 혹은 뭐 6개월만 지켜봐달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개월만 기다려달라가 아니라 3개월을 본인이 먼저 겪고 그치.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하지만 지금 섹션에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그게 안 됐을 그렇죠. 경우에는 미래를 데드라인을 걸어두고 했을 때 그치. 훨씬 설득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준비됐으면 가장 좋지.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거는 이제 마인드 부분인데, 저도 이제 부모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느낄 건데, 그리고 여러 어른들, 부모님도 가족들도 인생 1회차라는 것을 이해해라. 반대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그 인생,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정보와 지식에 틀에 있어요. 그치, 살아온 방식이 있어. 살아온 방식. 현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이 이해하기 쉬울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의 입장에서 좀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이제 편한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알고 계시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족을 설득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